제가 진행을 할 텐데 위치가 어디 이쪽이 좋은가요? 네, 좋습니다. 아 지금 이 자리? 어디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어디 제일 찍기에 좋은 이거 가리잖아요. 한쪽에 한쪽에 혹시 한쪽에 여기인데요? 예. 그동안 가짜가 판을 쳐왔기 때문에 지금 진짜 유권자 분들이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되겠습니다. 저기 성명서를 낭독할 텐데 우리 김준봉, 김준영 두 분 동지가 절반씩 나눠서 성명서 낭독을 하고 성명서 맨 마지막에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는 세 번씩 큰 소리로 합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데 오고 있다고 하면서 좀 더 기다릴까요? 네, 기자회견문은 이따가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가짜 5.18 유공자 전수조사 예우 박탈을 위한 진짜 5.18 유공자들의 분노에 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성으로 열렬히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5.18이 발생한 지 42년을 지나 4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진짜 5.18 유공자 회원들은 가짜 5.18 유공자들에게 쫓겨나고 밀려나고 핍박을 받고 있다가 그 한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역사적인 2022년 11월 9일 이곳 대한민국 국회 정문 앞에 와서 가짜 유공자 척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화이팅! 진짜 화이팅! 진짜 화이팅! 진짜 화이팅! 자, 진짜들은 뭐 하고 계세요? 진짜 화이팅! 진짜 화이팅! 진짜 화이팅 하면 세 번 진짜 화이팅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화이팅! 진짜 화이팅! 지금 저희들이 2시 정각에 국회 안에 정론관에서 가짜 5.18 가짜 유공자 척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제 정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반복되지만 저희들의 입장을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는 성명서 낭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은 1980년 5월 18일 광주 도청에서 지도부 활동을 했던 김준봉 동지와 김준영 두 동지가 번갈아 가면서 낭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맨 왔다 갔다 해놨어요. 구호는 여러분들이 세 번씩 연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김준봉 80년 당시 도청 지부에서 혁혁한 활동을 했던 김준봉 동지의 성명서 낭독이 시작되겠습니다. 5.18 가짜 유공자 척결하고 국가 유공자로 예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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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가짜 유공자 전수조사 국가 유공자법 개정. 국민 여러분, 저희는 5.18 민주 유공자입니다. 42년 5.1 역사에서 가장 참담한 심정으로 먼저 가신 5.1 영령에게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고백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5.18은 진실이 아닌 거짓이 되었고 명예가 아닌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었고
우리는 역사의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짜 유공자 이제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훈처, 검경 등 정부기관과 국회에 정식으로 5.18 유공자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고 떳떳하게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주장하듯 민주화 운동 관련자는 5.18 가짜 유공자가 아닙니다. 현행 5.18 유공자법은 5.18 항쟁 참여자와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모두 5.18 민주 유공자입니다. 5.18 항쟁자와 민주화 운동 관련자는 한가족 동지들입니다. 향후 법을 재정비하여 이를 구분하여 애유할 필요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짜 유공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허위 인후 보증자와 부정승급자, 승급자, 이 두 유형을 전수조사하여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야 합니다. 5.18 가짜 유공자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인후 보증만으로 유공자가 될 수 있는 법률적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보상기간에 5.18 가짜 유공자는 상당한 규모의 세력이 생산되어 세력화되었습니다. 일부는 공법단체 출범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 단체 집행부를 장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은 이권과 수익 사업입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정호, 이무원 형제 5.18 가짜 유공자 사례를 폭로합니다. 형 이무원은 2000년 5.18 가짜 유공자 16면 조작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 복역, 동생 이정호는 허위 인후 보증 가짜 논란의 중심인물로 난강주병원에 275일 거짓 입원하면서 68명 부정승급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징역 5년 6개월을 살고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한 범법자입니다. 이런 자가 현재 버젓이 5.18 부상자의 복지사업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찌 5월 민주연체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짜 유공자가 조직적으로 집행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18 가짜 유공자 문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5.18의 본질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 5.18은 한갓 이권 비리단체로 전락될 뿐 위대한 5월 정신 개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5.18 가짜 유공자 문제로 5.18 명예가 실추되었고 5.18 정신이 훼손되어 국민적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5.18 민주 유공자는 가짜 문제를 해결하고 떳떳하게 국가 유공자로 애우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세력화하여 우리 자정 노력의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이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1. 보훈처는 가짜 유공자를 전수조사하라. 검찰은 거짓 인후보증, 허위 진로 기록에 의한 부정승급 사건을 재조사하라. 국회는 5.18 관련 법규를 재정비, 보상 업무를 보훈처로 일어나라. 5.18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라. 정부는 5.18 가짜 유공자를 발본사고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라. 2022년 11월 9일 5.18 가짜 유공자 척결 투쟁위원회 일동. 감사합니다.
자, 성명서 낭독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면 한 분 한 분이 나서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5.18의 실체를 파헤치는데 앞장서고 있는 유튜브 연합회 대표 선구자 방송 황진무입니다. 예, 그동안 그 가짜 유공자라는 이야기를 저희들도 많이 해왔는데 예, 실질적으로 가짜 유공자의 그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진짜 유공자 측에서도 상당히 어느 정도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인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디테일한 부분은 따로 또 답변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18 가짜 문제는 방금 낭독해드린 성명서에 익히 나와 있지만 이무헌이라고 하는 전 사단법인 5.18 구속 부상자의 회장 재직 시에 가짜 조폭들한테 돈을 1인당 몇백만원, 기백만원씩 받고 5.18 유공자로 인후 보증을 통해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는 조폭 가짜들을 돈을 받고 서로 어깨보증, 맞보증 해가지고 5.18 유공자를 만들어서 그 사건이 지상에 보도가 되고 도하 각 신문에 보도가 돼서 그 이무헌 전 5.18 구속 부상자의 회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을 했고 그리고 가짜 유공자로 됐던 그중에 16명이 5.18 유공자 자격 박탈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상 규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무헌이라고 하는 5.18 가짜 유공자 대량 생산의 원흉 친동생 이정호라는 자가 지금 5.18 부상자회 복지사업 단장인가 뭐 중책을 맡아가지고 지금 이무헌 이정호 두 형제가 5.18의 가짜를 대량 생산한 원흉이고 주범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몇 명이 될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지만 이러한 가짜 대량 생산 외에도 또 5.18 유공자는 1급부터 14급까지 있고 기타 1급, 2급이 있고 기타자 또 외 무등급자가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무급자, 기타자 이런 사람들을 길게는 1년 반 동안 우리 이정호 같은 경우는 275일 동안 광주의 남광주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집단으로 68명이 1년 반 막 이렇게 허위 입원해가지고 무급자가 5급까지 이 등급을 상향 조정받고 하는 이런 명백한 증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가짜 유공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이 드러나지 않는 가짜 유공자들을 국가와 정부 그리고 해당 부서인 국가보훈처가 앞장서서 이 가짜 유공자 색출 적결을 위한 전수조사를 해줄 것을 저희들이 단언하고 국민께 호소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에 표현의 자유가 있고 저희가 그 대해서 그 방송이나 말하려고 하면은 특별법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신 그 유고자들께서는 5.18 특별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왔어. 다시 합니다. 빅토리 채널 갖고 구정하고 있는 선임
저기 녹음기를 갖다 놔서 주파수가 엉겨서 그래요. 제 주파수가 엉겨서 그래요 거기. 빅토리 채널 주파수가 운영하고 있는 엉긴다. 손익득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보수 쪽에서 나와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5.18에 대해 가지고 채널을 운영하고 이제 영상 올리고 그러면 다 폭파당하고 영상 삭제당하고 그럽니다. 여기는 이제 5.18 특별법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슈인데 5.18 특별법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시는지요? 제가 방금 우리 언론 종사자분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그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5.18 특별법은 이 5.18 회원들만을 위한 특별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국민 모두를 위한 5.18 특별법이 되어야지 5.18 회원들만을 위한 그런 특별법 그리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어떤 5.18 특별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기자님께서 소개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질문의 여기가 그게 아닌데. 네. 네. 네, 진실방송 진행자 정혜일입니다. 참 광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시는 시간, 그 긴 시간, 4-5시간의 시간에 또 불구하고 이렇게 광주에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여의도 국회까지 찾아주신 우리 대한민국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부터 드리고요. 자, 광주 5.18 특별법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내리고 정의를 내리고 이에 배치하는 부분 답을 주고 답에 대한 반대 의견은 처벌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 여러가지 등등 처벌 규정이 있는데, 자, 광주 5.18 진실 가짜 유공자 전수조사를 통해서 가짜 유공자 가려내고 정말 본의 아니게 피해 당하신 우리 피해자분들에게는 국가에서 반드시 애우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짜 유공자 가려내기 위해서는 공적 조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 우리 국민들도 통합에 동참할 것이고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광주 5.18 특별법에 대한 이 특별법 폐지 운동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에 반하고 정의를 내리고 처벌 규정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 특별법을 반드시 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들고 말씀하신 분의 이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법을 폐기하라는 것은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특별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때 애국법이 통과되고 만들 당시에 이게 우리가 지금 개별법이 돼 있는데 우리도 국가유공자 애국 이 당체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명실공명하게 민주유공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로 당연히 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법에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지 폐기가 필요한 것은 원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이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이 기자회견을 하고 농성을 하는 것은 이 가짜 문제 부정선거자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정부가 보훈처가 나서서 명명백백 밝혀줘야만이 우리가 국가유공자로 정정당당하게 애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42년에 22살짜리가 지금 내일 모레면 70이 되어갑니다. 반드시 국가유공자로 정정당당하게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했다시피 보훈처나 우리 국회나 특히
특히 검찰이 적극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호소하러 나온 것입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 이제 또 질문하신 분하고의 어떤 배치되는 부분 이 자리에서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가짜 유공자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주 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 기자님들은 좀 이렇게 절제를 해주시고요. 지금 국회의원 그 이해찬 씨가 자기도 유공자다, 유공자증을 공개를 해가지고 참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진짜 유공자 분들이 보셨을 때 그분이 어떤 역할을 했고 왜 그런 유공자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기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던 5.18 특별법의 독소 조항은 저희들이 개정해야 된다. 이건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질문해 주신 이해찬 국회의원 전 국무총리죠. 이런 분들이 왜 5.18 회원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늘은 저희들이 다른 주제가 아니지만 기왕에 질문이 나오셨으니까 가짜 유공자잖아요, 그 사람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1980년 김대중 내란 예비 음모 사건 관련자 저는 김대중 당시 총재 이하 그 사건에 구속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5.18 관련자 신고를 7차례에 걸쳐서 신고를 받고 그 관련 여부 이것은 심사를 했는데, 김대중 총재 이하 이해찬 전 총리 등 이런 분들은 4차 때 우리도 5.18 피해자다라고 정부에 관련자 신청을 해서 심사해가지고 일괄적으로 5.18 해오인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이 항쟁을 했던 주역들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5.18 항쟁 기간에 참여하지 않았던 제주도, 강원도에서 1980년에 소위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그 4차 신고 이후에 전부 다 5.18 회원으로 이 관련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물밀듯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 숫자가 자그마치 저희들은 대략 약 800여 명. 그런데 그분들은 5.18 회원이기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민주화운동 했으면 민주화 유공자가 되어야지 5.18 유공자가 된 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쉽게 수긍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만 해주시고, 오늘은 그 문제를 우리가 터뜨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이런 깊은 내막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른 분. 네, 자 유튜브 연합 회장 봉준호 왕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 동안 5.18 가짜 유공자 밝히라 아스팔트 나와서 얼마나 많은 운동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특별법에 이 반대쪽에 우리가 5.18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뭐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항쟁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만들므로 인해서 이 가짜 유공자가 양산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짜 유공자를 어떻게 하면은 철저하게 찾아내서 척결하지 않으면은 계속 척결할 때까지 민주화 운동이라고 민주화 항쟁이라고 인정을 못하는
국민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 지금 진짜 유공자께서 더 많은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걸 법으로 아까 그 독소조항도 이것도 빼고 해서 그 가짜 유공자는 완전히 색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단하고요. 그래야 우리 전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결론은 가짜 유공자 전수조사하라, 그리고 가짜 유공자 색출 척결하라, 이 두 가지 구호를 제가 선창할 테니까 함께 목이 터져가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가짜 유공자 색출 척결하라! 5.18 가짜 유공자 전수조사하고 예우를 박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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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자회견장은 논쟁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광주까지 새벽부터 준비해서 내려왔습니다. 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오늘 5.18 가짜 유공자 색출 척결을 위한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가짜 유공자를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자들 앞에서 맹세하고 선언하고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진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주세요 지금. 명단 공개하라. 그 부분은 5.18 유공자 전체 약 4,500여 명의 숫자가 지금 5.18 유공자로 되어 있는데 이 4,500여 명, 이건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대략 이 정도 숫자에 대한 그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광주의 상무지구에 오면 5.18 기념 문화관이 있고 그 5.18 기념 공원 내에 기념 문화관 뒤에 지하에 그 4,500여 명 명단이 도래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 여러분들께서 이 우리 전체 5.18 명단이 궁금하시면은 거기 광주 상무지구에 거기 오시면은 지하에 그 명단이 도래 다 새겨져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이라는 이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재인이 이 문재인인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거기 보충 좀 지나갈게요. 네, 저는 안준규라는 만화가입니다. 유튜브입니다. 예, 제가 사실은 5.18 광주 현장에 우리가 그때 많이 갔잖아요. 까까까 그러면서 많이 갔는데 제가 사실 지하에 가봤어요. 제가 사진 다 찍었습니다. 문재인 됐고 이해찬 됐고 진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께서는 거기 있는 분들이 5.18 유공자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가짜가 많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가에서 5.18 관련 국무총리를 관련자 여부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해서 이거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인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여기서 그냥 명쾌하게 기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또 저희들 입장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들은 5.18 당시 항쟁의 주역들이 진짜 유공자 회원이고 그 외에 800여 명 여기는 5.18 유공자보다는 본인들이 알아서 민주유공자로 이렇게 바꿔주라고 국가보훈처나 정부에 건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5.18 유공자